네, 지난 20일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언급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불어나다 보니까 손발이 묶여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금융당국이 은행들 옥죄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오늘은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상반기 금년에도 뭐 시중은행들 사상 최대 수준의 이자 수익 내면서 또 실적 좋았고요. 네. 뭐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늘 나오는 시중의 평가는 뭐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은행은 또 이자 장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계속해서 지금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냥 그 가계대출 규모가 네. 늘어도 수익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올리고 있다? 네,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상반기에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이 자그마치 29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이런 수익 증가는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은행은 조용히 웃고 있겠지만 네. 서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자가 부담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도 더 이상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을 제한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현재 다른 방안으로 대출 제한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대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더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시중은행의 논리가 자기들이 대출 금리를 높인 이유가 네, 너무 급증하는 이 맞습니다. 가계 부채가 걱정스러워서 네, 맞습니다. 대출 좀 너무 급하게 늘지 말라고 대출 금리를 높였다. 이게 은행의 논리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 대출 금리를 올리면 그 해당 은행으로는 고객이 몰리지 않으니까 다른 은행으로 가라. 뭐 이런 뜻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은행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슨 경기하듯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출 금리 암만 높아도 오죽하면 사채 필요하신 쓰러가고 분들은 네, 맞습니다. 영화에 쓰셔야 보면 되니까. 무슨 뭐 끔찍한 상황까지 겪어야 되고. 네. 그래서 대출 금리를 높여서 대출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네. 우리 시중은행들의 깊은 뜻이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수익이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좀 제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그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그 계획보다 초과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해 주택 매매가 좀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예. 작년, 재작년에 약간 주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못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집값이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하락폭이 줄어든 것을 인지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상치를 크게 초과를 했는데요. 8월에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뭐 7조 이상 증가를 해서 42개월 동안의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뭐 이제 LTV를 완화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 자금 대출이 좀 많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계대출이 증가를 한 것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세입자들이 더 이상 전세를 사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네. 매매로 돌아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실적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1조 8천억 원 이상 초과를 했고요.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요, 사실 7월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7월에 거래를 하게 되면 주택을 매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금이 보통 더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월, 11월 잔금 역시 12월 잔금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제 대출을 긴급하게 축소를 한다거나 제한을 두게 되면 사실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부분이 워낙에 이 규제 내지는 이런 부분이 들쭉날쭉하니까 맞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 분양을 받든 뭘 하든 사업을 하든 가게를 열든 네. 뭐 학자금을 뭘 하든 간에 대출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리 받아서 계획을 이 정도 이자로 해서 네. 언제까지 갚아 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렇죠. 그걸로 해서 뭘 다 결정을 하는데 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아니 그러면 지금 좋아요. 금융당국이 그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네.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라 하니까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네. 아니면 한도를 축소한다. 네. 지금 이쪽인가요 방향이? 예, 맞습니다. 일단 그 해당 은행으로 고객이 오지 않도록 뭔가 자꾸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LTV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모를 줄인다거나 해서 전 은행이 똑같은 규제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고객들이 헷갈릴 일이 없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규제를 자기네들이 만들다 보니까 은행마다 모두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은 이제 뭐 하나은행 갔더니 되고, 뭐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인데 신한은행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고객들이 이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잔금이 가까운 분들은 괜찮아요. 뭐 9월, 10월 예.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2월 잔금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미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금 계획 다 세우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12월 잔금이 갑자기 뭔가 제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대출 신청도 할 수 없고 예.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가계대출 제한을 지금 현재는 두고 있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계속해서 추가 제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도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일단 KB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이 다주택자들은 뭐 거의 대출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 같은 경우 뭐 MCI, MCG를 줄이고 있어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은행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당장 내일부터 내지는 즉시 뭐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대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계열의 보험사들이 네.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오늘부터 중단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좀 잘 점검을 하시고 접수를 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SR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DSR이라고 하면 원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예, 근데 이거 원래 적용이 됐던 건데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에도 이거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이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에 약간의 이제 제한을 두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딱 듣기에도 네. 이렇게 왠지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실수요자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 집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전세를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갭 투자들이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네. 지금 전세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매수, 매도 동시 진행권에 대해서 그 집의 전세로 계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전세 대출 제한을 하는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은 당연히 전세 대출 되는 줄 알고 그 집의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DSR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세 대출은 DSR을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전세 대출은 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시보증공사의 상품 같은 경우는 전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DSR을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소득이 없거나 무직이거나 뭐 이런 분들 소득이 낮은 분들이 원하시는 한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럼 선택지는 월세. 당연히 맞습니다.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월세가 전세 대출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DSR을 뭐 적용을 이게 참 양쪽이 다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네,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니까 DSR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또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저소득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잘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질문도 정민 씨가 해주세요. 저 또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왜요? 사실 근데 이제 네. 정부가 좀 그동안 계속해서 뭔가 좀 부채를 키워왔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있잖아요, LTV. 네. 이 규제도 완화하고 이제 50년 만기 상품도 내놨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실수요자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대출 받으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상품도 많이 내놨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필요해 하신 분들이 예. 정말 많아요. 집을 살 때 내 돈으로 사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 다 그런데 레버리지. 예. 이제 그게 완화가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한번 사볼까. 뭐 이렇게 나도 네. 이제 내 집, 사실 모든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잘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50년 만기 상품은요, 사실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던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에서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따라 했던 거죠. 따라서 원래는 30년 상품에서 35년까지 늘렸다가 22년 5월에 만기 40년 상품까지 늘렸었는데 정부에서 50년 상품을 딱 출시를 하니까 은행도 50년 상품을 출시를 하자. 그래서 2023년 7월인 작년에 50년 상품이 대거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50년 동안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50년으로 이렇게 만기를 늘리게 되면 좋은 게 DSR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예,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은행들이 이제 앞다퉈서 또 50년 상품으로 전부 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서 시중은행에다가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50년 상품이 그래서 점점 없어졌고요. 그래서 50년 상품은 사실 저번 달까지 그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만 50년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50년 상품이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은행 상품에서는 만기 30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은행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대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만기 30년 상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40년 상품이었는데 만기 30년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금 축소를 하고 있어요. 만기 30년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소득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30년으로 줄어드는 것은 대출 계획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가 진짜 2021년 8월이었던가요? 그때 네. 가계대출 중단 사태 네. 뭐 이런 게 또 다시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뭐 싶은 우려도 등장하던데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때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갑자기 농협은행에서 예. 가계대출 전부 중단. 이게 초유의 사태였어요. 은행이 그냥 셧다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은행에서 다 흡수를 했어요. 특히 신한은행에서 초반에 많이 못했기 정말 때문에. 황당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계속해서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네, 저희 제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아하. 네, 1억 2천 날리면 그러니까. 어떡하냐. 큰일이다. 뭐 매일 잠이 안 온다. 예. 네, 이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시는 상황인데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뭐 완전 중단은 아니어도 뭐 예. 조금씩 한도를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당연히 피해자가 서민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내년이 되면 네네. 내년 1월 1일이 되면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해요. 매년 네네. 그래 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연말까지 대출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